오늘은 여러분들 문제 1번의 세 번째 문제인 마지막 문제죠. 시트 보호와 페이지 레이아웃 할 건데요. 교재 23페이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하셔가지고 오늘은 1장 출제용 03 하셔서 그 안에 폴더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출제용 03 빼기 1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할 것은 여러분들 두 가지를 할 건데요. 시트 보호하고 페이지 레이아웃. 시트 보호는 여러분들 데이터를 보호하는 기능이고요. 보호한다는 소리는 데이터에 대해서 입력, 수정, 삭제를 못하게끔 락을 거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20% 출제 비율이. 페이지 레이아웃은 인쇄거든요. 인쇄 관련 설정인데요. 80%. 그래서 주로 이제 여러분들 이게 많이 나오긴 많이 나오는데 뭐 이것도 같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알아볼게요. 일단은 우리 교재를 보시면요. 어, 위에 제목이 시트 보호를 설정하시오. 통화문서 보기는 사실은 안 나옵니다. 그건 좀 이따가 보고. 그 시트 보호가 뭐냐면 선택한 시트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시트 보호 기능이 수행돼요. 뭐 여러 시트는 아니고요. 선택된 활성 시트. 그 데이터 보호는 입력, 수정, 삭제를 못하게끔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식도 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모든 셀은 기본적으로 잠금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잠시 이 지금 작업하는 건 아니지만 행과 열 사이에 단추가 있어요. 이 하나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럼 전체 블록이 잡히거든요. 그리고 컨트롤 1번 눌려볼까요? 셀 서식, 서식 단축키죠. 클릭하고 관계없습니다. 셀 서식창이 뜨면 여러분들 보호 탭에 가보세요. 자, 우리가 설정을 하지 않아도 잠금은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 숨김은 수식을 숨길 때 체크하는 겁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수식을 숨기란 말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럴 땐 체크를 하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잠금하고 숨김이 체크되어 있더라도 치트볼을 수행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약에 적용하려면 여러분들 검토 탭에 가서 보호그룹의 시트 보호 단추를 누리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취소하고요. 이제 돼 있다는 걸 확인차 한 거고 아무 모델나 클릭.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특정 범위를 제시합니다. 그 범위를 잡고 그 다음에 셀 잠금과 수시 숨기기를 적용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수시 숨기기는 나오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자, 일단은 처음에 할 것은 셀 서식 띄워가지고 보호 탭에 가서 확인을 꼭 해봐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잠금이 체크돼 있지만은 출제하시는 분들이 체크를 해제해놓고 소스를 줄 수도 있어요. 확인 꼭 하셔야 되고요. 체크돼 있다면 여러분들 만약 수식 숨기기도 해라. 그러면 숨긴까지 체크합니다. 그래 놓고 여러분들 검토 탭에 가서 시트 보호 기능을 수행하셔야 되거든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 문제에서 허용할 부분을 제시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책 보시면 여러분들 두 번째 살표인데요.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금, 해제된 셀 선택은 허용하고 라고 돼 있잖아요. 사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허용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부분도 제시할 때가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있으면 체크하셔야 됩니다. 해당 부분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아무는 넣지 않거든요. 끝입니다. 쉬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책 보시면 G3부터 G28을 잡고 범위를 잡고요. 밑으로 쫙 잡고 자, 여러분들 수식 입력줄 보시면 이 셀은 수식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 문제 보니까 셀 잠금도 하고 수식도 숨겨라 라고 돼 있죠. 컨트롤 1번 셀 서식 가서 보호 탭에 가시면 잠금은 잘 돼 있고요. 숨김도 체크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식도 숨겨야 되니까. 체크, 잘 체크. 두 개 다 체크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좀 보이는데요. 아, 이것은 시트 뭐 해야지만 보입니다. 지업 수식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정했기 때문에 이제 시트 보호 기능을 수행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토 탭에 가서 여러분들 보호 그룹에 시트 보호라는 게 있죠? 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시트 보호 창이 뜰 거고요. 위에 보시면 잠긴 셀 내용하고 워커 시트는 보호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체크 안 돼 있으면 체크하셔야 돼요. 왜? 내용 보호해야 돼요. 잠긴 셀. 그래서 첫 번째 줄 끝에 잠긴 셀의 내용과 워커 시트를 보호하시오 라는 말 때문에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허용할 부분은 두 개는 체크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참조로 간혹 가다가 잠긴 셀의 내용과 잠긴 셀이 되게 같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틀려요. 선택하고 여러분들 내용은 완전 다른 내용입니다. 이 선택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잠금을 해도 이 셀을 선택은 가능해요. 근데 요 내용은 여러분들 변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지금 따라할 필요 없어요. 잠긴 셀 선택을 허용을 제가 해제해 볼게요. 아니, 일단 하고 제가 잘 보여드릴게요. 선택 체크된 상태에서 확인 누르면요. 보세요. 선택은 되잖아. 그죠? 근데 내용을 바꾸려면 제가 볼게요. 안 되는 소리요.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선택하고 내용은 틀리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할 거 없습니다. 다 돼 있으니까. 아무 안 넣습니다. 막바로 확인만 눌리면 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안에는 아까 수식이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없네요. 안 보이죠? 그리고 해제하시고 아무 셀에 가서 지워보세요. 딜리트. 여기 떠야지 잘 된 거죠. 못했다고 떠야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 점수를 아직까지 주는 건 아니고 한 개 더 나옵니다. 그게 마지막 건데요. 세 번째 건 할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고. 일단 여러분들 거기에 여러분들 네 번째 것은 같이 나옵니다. 시트 보호. 그럼 여러분들 시트 보호와 같이 나오는 게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 특정 범위 영역을 변경할 거고 인쇄될 부분이에요. 1페이지로 인쇄되도록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조정해서 설정해봐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어떻게 보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탭 메뉴 쓰는 방법. 두 번째는 밑에 요 아이콘을 쓰는 방법. 아이콘이 편합니다. 근데 탭 메뉴는 위에 보시면 보기 탭에 가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이건 누르면 되고요. 밑에 아이콘 상에서는 여러분들 마지막 거. 지금 보는 화면은 기본 보기 화면이고요. 우리 이거 한번 먼저 눌러볼까요? 두 번째 올리면 여러분들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거든요. 이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만은 머리 거라고 여러분들 바닥 거를 보면서 작업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회사에서는 뭐 쓰냐? 이거 씁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작업해요. 왜? 빨리빨리 넣어야 돼요. 머리 걸도 넣고. 그죠? 그런데 기본 보기라면 여러분들 머리 걸로 하면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레이아웃 보기로 하면 여러분들 미리 여백도 볼 수 있고 넣고 싶은 자리에 빨리빨리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화면이 아니고요. 마지막 거 이겁니다. 페이지 나누기입니다. 야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뭔가 뭐 회색이고 뭐 허연 거 있고 막 그렇습니다. 좀 작게 보이죠? 야를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돌리는 거 위로 돌려보세요. 확대됩니다. 컨트롤 키 눌리고 돌리세요. 조금 확대합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에 실선, 파랑선이 있고요. 파선이 있어요. 이 차이점은 실선은 실질적으로 인쇄될 영역입니다. 파선이 뭐냐면 야는 자동 페이지로 나눠진 선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인쇄를 하면 야는 잘렸다 이거죠. 약 1페이지, 2페이지, 두 장을 인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쇄 영역부터 먼저 설정하고 여러분들 이 1페이지 인쇄 금야를 열로 잡아 당길 거예요.
우선 하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실선이 A1부터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이 실선에 마우스를 딱 올리면 이런 하살표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럴 때 여러분들 하살표가 나올 때 이렇게 나오죠. 실선을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겨 볼까요? 이렇게 당기면 실선이 내려오면서 약간 회색이 되죠. 회색은 인쇄될 영역이 아닙니다. 이렇게 구분선이거든요. 얘를 이동시켜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하면 2페이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나눠진 타선, 야를 실선 쪽으로 버리뿐입니다. 끌어서 버리세요. 버린다는 게 화살표 나올 때 당겨서 쫙 바깥으로 버리면 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끝이에요. 어. 확인할 때 여러분들 파일 가서 인쇄를 누르면요. 요 밑에 페이지 수가 나오잖아요. 1은 현재 페이지 슬래시 1은 전체 페이지 수입니다. 시험장 하셔가지고요. 약간 1로 돼 있어요. 그래야 한 페이지 되는 거죠. 그죠? 약 2가 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쇄가 잘 이렇게 한 페이지 되는 그리고 여러분들 확인차 들어간 거고 키보드에서 ESC 이전은 되더라고요. 근데 요 화면을 두고 제출하셔야 돼요. 근데 잘해놓고 안타깝게도 기본 보기로 바꾸는 수험생이 있거든요. 요렇게. 그럼 이러면 감점이 돼요. 왜 그러냐면 문제 보시면요. 페이지 나누기 보기로 표시를 해냈어. 어. 이게 표시하고 제출해야 되겠죠. 그죠? 요렇게. 간혹 가다가 온라인상에 답안지, 타 학원에 어떤 강의하시는 분들이 답안을 만들 때 이렇게 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원래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올린다는 게 실수로 이렇게 올릴 수도 있다는 소리거든요. 답안을. 여러분들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대출할 때. 그래서 여러분 간혹 가다가 선생님 답안 받으면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던데요. 이분이 착각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제출하시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한개를 해봤는데 우리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세 번째 거 이거 하고 가겠습니다. 세 번째 것은 어떤 기능이냐면요. 통합문서 구조보인데 사실 보호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시트 요 안에서 여러분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시트 이름 안에서. 우클릭을 하면 이렇게 메뉴가 뜨지 않습니까? 시트 관련 메뉴. 이 메뉴를 여기까지 요 메뉴를 못 쓰게끔 막아버리는 게 시트 통합문서 구조보호입니다. 구조가 체크돼 있거든요. 구조가 체크돼 있으면 시트 관련 메뉴를 못 쓰게끔 야가 나중에 비활성화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 세 번째입니다. 워커시트 삽입, 삭제, 이동, 이름 바꾸기 이것을 이 메뉴를 말하고 있는 거. 그것을 할 수 없도록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이거죠. 그때는 어디서 하냐면 똑같습니다. 검토 탭.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검토 탭에 가시면 여기에 보호그룹에 통합문서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눌리면 통합문서 구조보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왜 창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잠시 취소할게요. 예전에 버전에서 여기 여러분들 참조로 위에 요,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여러분들 창 조절 단추라거든요. 이 아가 예전에는 우리 2010 버전까지는 다시 이로 잠깐 바꿀게요. 시트 요 위에도 여기에도 요 창 조절 단추가 있었어요. 응. 2013부터 이 하나로 통합된 거거든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우리 제자분들이 이제 간혹 물어보는데 회사에서 오셔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게 없어졌어요. 여기 이 시트가 없어졌대요. 야 최소화도 안 주려면 시트가 밑에 탁 깔려버리거든요. 요 관련 메뉴를 못 쓰게 만든 거죠. 창 조절 장치 못 쓰고
창 크기, 여러분 예전에는 야를 하면 시트만 작게 창을 이렇게 할 수가 있었거든요. 크기 조절이 못하게, 이동도 안 되게끔 그 막는 기능이 통화문서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려와서 여러분들 창이 지금 비활성화돼 있죠? 못 쓰니까 막아놨어요. 창 크기, 이동, 창 조절 단축, 사용을 못하게끔. 근데 우리는 이제는 이것은 못 쓰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진짜 못 쓰는지, 요 메뉴가 안 나오는지. 그러면 통화문서 보호 눌려가지고 그냥 아무 없이 확인만 눌러보십시오. 구조는 보호할 거다. 그 말이거든요. 자, 뭐가 달라졌느냐면요. 요 시트 안에서 우클릭 해보세요. 아까 활성화했던 메뉴가 거였죠. 막아놓죠. 이것은 모든 시트에 적용됩니다. 어. 이런 거 왜 합니까? 왜 하냐면 누군가 와서 살짝 지운다든지, 뭐 복사한다든지, 이름 바꾸다든지, 이런 거 못하니까 막아. 그 시트 보도 왜 하냐면요. 여러분들, 요 안에 있는 내용을 바꾸는 문서일 경우, 저 문서가 바꾸면 안 될 문서죠. 보안 문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엑셀은 여러분 특히 금액 관련은요. 100만 원을 입력해 놨는데 담당자가 누가 와서 공짜게 붙이면 10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책임자인데, 담당인데, 오너한테 가서 제가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통해요. 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회사하고 개인하고는 틀립니다. 회사는 무조건 의무가 있어. 음. 심할서를 적든지, 자기가 갚든지, 월급에서 까든지, 예,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중요 문서는요,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담당자가 암호를 모른다. 뭐 끝장이라고 보면 되죠. 음. 돈 주고 복구해야 됩니다. 보건업체가 가지고. 여러분들, 암호는 강력하거든요. 엑셀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암호를 절대, 아무식 안 넣지만은 암호 넣고 했을 때는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상기를 해봤고, 결과적으로 문서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결국 내용을 함부로 누가 수정 못하게끔. 자, 넘기시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인데요, 여러분들. 27페이지 간단하죠? 해보니까. 그 27페이지 내용 보겠습니다. 이 파일은 닫아버리고요. 복수 문제 난또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출제 유형 03 빼기 2를 여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인쇄가 중요하거든요. 자, 여러분, 인쇄할 때 항상 우리는 뭐부터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가서 페이지 설정 불이 볼 거거든요. 그 옆에 여러분들 대각선 화살표는 추가 기능이에요. 대화 상자를 띄울 수 있거든요. 얘를 딱 클릭하면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뜹니다. 요거 띄우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작업하실 때도 이거 띄우고 작업하세요. 어차피 탭 다 설정하러 가야 되거든요. 제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그럼 위에 보시면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가서 자, 여러분들 페이지 설정 그룹에 대각선 화살표 클릭 창이 뜹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거 알려드리면요. 페이지 탭 시험에 나오는 것은 용지방향, 배율 두 개가 나올 거고요. 참조로 배율은 자동 맞춤이 잘 나오는데요. 자동 맞춤은 말 그대로 한 페이지 용지 너비에 한 페이지 높이로 모든 내용을 맞춰주겠다. 그래서 여러 페이지를 한 페이지로 인쇄할 때 쓰는 거예요. 시험에서 자동 맞춤하시오 하면 이거만 체크하면 됩니다. 확대 축소 비율도 간혹 나올 때 있는데 120%로 확대하시오 하면 나를 127입니다. 그리고 용지 방향은 세로냐 가로냐 가로라면 가로 바꾸면 되죠. 여기 시험입니다. 여백 탭의 시험에 나오는 것은 바로 밑에 요겁니다. 페이지 가운데 맞죠. 여기에 보시면 표 같은 형이 보이죠. 회색 같은 거. 여기 인쇄될 내용이거든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페이지 가운데 맞춤이 가로를 체크해 볼까요? 움직여요. 위에 있기 보세요. 움직였거든요. 그 다음에 세로도 체크해 볼까요? 딱 정중앙에 인쇄될 부분이 이동돼 있죠.
이게 정 가운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하시오라는 문제보다는 정 가운데로 가운데 맞춤하시오 하면 두 개를 체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가로 가운데 맞춤을 하셔야 하면 가로만 체크하면 됩니다. 쌤, 세로 가운데 맞춤하시오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왜? 실기에서 그렇습니다. 아무 쓰잘데가 없어요. 요렇게 인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세로는 아직까지 출제된 바가 제가 봤던 기출문제에서는 없었어요. 근데 안 나오는 건 아니겠죠, 그죠? 나온 적은 없다. 자, 일단은 지금은 다 체크해 하시고요. 요거 시험이. 자, 그럼 잘 봐야 될 것은 이제 머리글, 바닥글과 시트 요 두 개를 잘 봐야 돼요. 자, 머리글, 바닥글 탭에 가시면 머리글은 위에 있는 인쇄되는 부분이고 바닥글은 밑이죠. 그럼 머리글 편집 눌러보시고요. 요 아이콘하고 왼쪽, 가운데, 오른쪽이 있죠? 확인 잠시 눌러주시고요. 바닥글 편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그럼 우리 연습을 잠시 할 건데 지수하고 머리글 편집 눌러볼까요? 자, 시험에서는 요 아이콘을 다 아셔야 됩니다. 근데 5개가 중요한 거고요. 요 5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 알아볼 건데 여러분들 책 보시면 우리 책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31페이지 보세요. 아이콘 좀 보겠습니다. 아이콘. 여러분들 머리글 대하상자 아이콘 바닥글도 똑같은 아이콘입니다. 가는 뭐냐? 적혀 있죠? 텍스트 서식 안 적혀 있어도 여러분들 마우스 올려보세요. 이름 나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거 나오네요. 그죠? 얘는 뭐냐면 텍스트 관련 서식 넣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만약에 떤 글자나 페이지 번호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걸 넣었다. 가나다 이렇게 연습으로. 이 글자를 파란 글씨로 출력하시오 할 때는 여러분들 글자 관련 서식을 넣을 때는 블럭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블럭을 한번 잡아볼까요? 드래그 해가지고 글꼴 관련 색깔 바꿀 때는 가 눌리면요. 여기에 색 있죠? 이거 눌려가지고 색깔을 지정하는 겁니다. 시험에서 이게 한번 나왔었거든요. 음. 뭐 지소선 이런 건 안 나왔어요. 크기, 아니, 안 나왔는데, 일단은 글꼴 스타일, 크기, 밑줄, 효과, 이런 걸 넣을 수 있습니다. 색깔이 나왔었어. 그리고 취소하고요. 블록 잡고 한다는 거, 시험에 늘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 책 보면 페이지 번호 삽입 두 번째 아이콘이거든요. 세 번째 아이콘은 전체 페이지인데요. 요 두 개 아이콘이 주로 시험에 빠진 적이 없다. 왜?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종이 밑에 페이지 번호 찍어서 인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두 번째는 페이지 번호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오른쪽 구역에 현재 페이지가 1이고 전체 페이지 3페이지라면 이런 식으로 출력되게 하시오. 했을 때 요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오른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현재 페이지 번호는 샵 클릭. 그럼 엔드 페이지 번호가 들어갈 거고요. 슬래시 넣어줘야 됩니다. 슬래시. 키보드에서 입력. 그다음 전체 페이지는 세 번째 거거든요. 눌려볼까요? 엔드 페이지 번호 코드가 들어가죠. 그리고 확인 눌려볼까요? 요 위에 1 슬래시 1로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면 잘 돼요. 그리고 여러분 참조로 내 페이지는 3페이지인데 왜 이건 1로 나와요? 끝자리가. 무조건 1로 나옵니다. 여기 있어. 분량이 3페이지라도 여기서 나오는 숫자는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상한 거 아니니까. 자, 그리고 다시 머리글 편집. 그래, 이 두 아이콘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구역은 왼쪽, 가운데, 오른쪽이냐는 문제 속에 나와주거든요. 해당 구역에 가서 설정하셔야 됩니다. 요거 블록 잡아서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 7은 마우스 올리면 날짜 삽입이죠. 우리 오른쪽 구에 날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7을 한번 올려볼까요? 엔더 날짜가 들어가죠. 그리고 확인. 그랬더니 오늘 날짜 찍히네요. 그죠? 확인 한 번씩 하면 다 압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한 번씩 하는 게 좋아요. 실습을. 그리고 지우고. 이론적으로는 여러분들 다 알 것 같은데 실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변수가 발생하거든요. 한 번씩 해봐야 돼요. 쉽지만은. 다섯 번째는 시간. 눌려볼까요?
end 시간. 여러분 확인 누르면 슈가 나오네요. 잘 나옵니다. 그리고 지우고. 이제 여섯 번째부터 랜덤인데요. 열기는 거의 안 나온다고 파일 경로인데요. 열기는 아니고 파일 경로인데 일단 눌러보겠습니다. end 경로 end 파일. 이 문서 열었던 경로가 나옵니다. 확인을 해볼까요? 우리는 요 경로로 들어가서 열었네. 그 말이고요. 자, 지우고. 엑셀 통합문서 이름 찍고 싶다. 일곱 번째 아이콘. 파일 이름이거든요. 눌려볼까요? 엔더 파일이 들어가죠. 확인 눌리면 보세요. 오, 엑셀명이 나오네. 그리고 머리글 편집. 지우고. 시트명 나온 것은 한번 출제된 바는 있습니다. 시트 이름. 요게 여덟 번째죠. 클릭하면 탭 들어가는데요. 자, 확인 눌려보시면 시트 이름이 요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번씩 해보면 다 압니다. 그 다음에 여덟, 아홉 번째는요. 우리가 로고 넣을 때 오른쪽 거 여기 회사 로고 넣을 때 그림 넣을 때 쓰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거. 여러분들은 그림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림 삽입. 그리고 찾아보기. 제가 로고 넣어놨거든 미리. SBS 로고를 넣고 싶다. 미리 로고 있어야 되겠죠. 확인, 삽입. 엔드 그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확인 눌리면 진짜 로고가 찍히네요. 너무 크다. 수정 좀 하고 싶다. 이 마지막 건데요. 머리글 편집. 요 안에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죠. 야 안에 글자 안에 클릭하면 활성화됩니다. 야는 그림 서식이라고 되어 있죠. 클릭. 높이 조금 줄이고 싶어요. 아까 커요. 그럴 경우라면 1로 한번 바꿔볼까요? 1 확인 눌렸더만은 뭐 바뀌었습니다. 확인 눌리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보다는 좀 작네. 네, 그 결과적으로 아이콘 설명 한번 알아봤습니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요거 다시 한번 확인 눌리고요. 여러분들 뭐가 또 시험에 나오냐면 바닥글 표현 좀 눌려볼까요? 시험에 페이지 번호가 이렇게 나왔어요. 홀스 페이지에는 왼쪽 구역에 이렇게 출력하고 짝수 페이지는 오른쪽에 이렇게 출력하라. 요즘 문서를 만들거나 어떤 뭘 만들면 보고서나 책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요즘에는 페이지 번호 어떻게 많이 넣냐면요. 여기 홀스 페이지, 야가 짝수 페이지라고 합시다. 펼쳤을 때. 그러면 보통 요 부분에 여러분들 1페이지 글자 들어가고 왼쪽에 짝수 페이지는 2페이지 오른쪽에 이렇게 많이 출력을 하거든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설정하는 거냐? 이게 시험에 나왔더만은 처음 하시는 수험생분들은 다 틀렸어요. 왜?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최신 기출이 중요하다 이거죠. 음. 예전 거만 고수하시면 약간 좀 그렇거든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들어가서 넣고 페이지 넣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또 이게 넣고 이렇게 하면 홀수 짝수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건 마음 혼자 생각이죠. 뭐든 받아보죠. 그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요 바닥글 들어가기 편집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확인 눌리고 여기 보면 짝수와 홀수 페이지 다르기 정이 있죠. 이거 눌리면 눌리기 전에 그림 보여드릴게요. 탭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야는 모든 페이지 바닥글에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들 짝수와 홀수 페이지 다르기 점을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바닥글 편집 눌리면 두 가지 탭이 나옵니까? 그죠? 그럼 홀수 페이지에 요게 왼쪽 구역에 지정하고 짝수 페이지 바닥글 가서 오른쪽에 가서 페이지 번호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살짝 보세요. 0점이냐 5점이냐 차이점은 이 한 개의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결정적으로 2점 때문에 20만 명이 떨어집니다. 전국에. 소중한 거죠. 이것만 했었어도 내가 커말 1급 합격인데.
액세스 때문에 브라켓이 잘 안 되거든요. 아, 이거 깜빡해서 안 했다 이거죠. 아, 5점 날라가. 여러분들, 요거 알아놓으시고요. 첫 페이지 다르게 지정은 첫 페이지만 달리 놓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 들어가 보면 첫 페이지 바닥글만 다르게 넣을 때요. 요것도 시험에 나오죠. 근데 우리 책에는 없다는 소리죠. 그죠? 어. 그러니까 요거는 홀수 짝수가 아니고 첫 페이지에는 뭐 번호를 안 넣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첫 페이지 아무것도 안 넣고 두 번째 바닥글에만 이렇게 넣어준다면 첫 페이지는 아무것도 쓸 적이 없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가겠죠. 어, 고를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시트 탭. 자, 시트 탭 인쇄 영역 시험에 나오고 이거는 인쇄할 범위를 제시하거든요. 잡아주면 돼요. 요 안에 드래그해서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인쇄셈은 뭐냐면요. 우리 인쇄할 때 보통 여기에 반복할 행이 있고 반복할 열이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들 요 이행에 있는 제목은 이 문서가 한 3페이지 분량의 문서다. 내용이. 그럼 2페이지에는 참조로 이 제목이 출력이 안 됩니다. 이 2페이지로 시작하는 데이터만 출력이 되지 제목은 출력은 1페이지만 됩니다.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거기 반복할 행. 즉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를 딱 클릭하면 달러이 콜론 달러이가 들어가죠. 그냥 매 페이지마다 출력돼요. 위에. 그 다음에 우리가 회사에서는 A열에 이런 필드명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A열에 제목이 있다. 그러면 반복할 열에 가서 A를 클릭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A 꼭 저 영어를 눌려야 돼요. 아, 숫자를 치면 결과적으로 여기 요 데이터 안에 아무거나 클릭하면 A가 똑같이 들어갑니다. 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금선 인상이 시험 나옵니다. 행렬머리끝 시험 나옵니다. 눈금선이 뭡니까? 눈금선은 여기에 구분 회색선 요거 있잖아요. 인쇄할 수 있어요. 행렬머리끈은 또 뭐냐? 여러분 원래 인쇄할 때는 우리 또 내용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 숫자가 행머리끈이고 알파벳이 열머리끈이거든요. 야도 인쇄할 수가 있어요. 체크하면. 그럴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거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해보면 이 창을 닫지 마시고요. 자, 앞으로 넘어가서 문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27페이지. 첫 번째 화살표입니다.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그다음에 뭐라 돼 있어요? 정가운데. 뒤에 보니까 페이지 가운데 맞춤은 어디서 하느냐? 여백 탭에서 합니다. 그리고 여백 탭에 가셔가지고 페이지 가운데 맞춤. 정가운데니까 가로, 세로 둘 다 체크. 그리고 끝난 거 아닙니다. 두 번째 겁니다. 두 번째는 몇 페이지 하단 오른쪽 구역에 페이지 번호 넣을 건데요. 끝에 보니까 바닥글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바닥글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닥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머리글 바닥글 탭에 가서 바닥글 편집 어느 구역 오른쪽 구역에 커스 두시고요. 만약 현재 페이지가 1이면 1 띄우고 페이지거든요. 여러분들 샵 현재 페이지 번호죠. 한 개짜리 여러 개 말고 두 번째 거 클릭하고요. 스페이스바 넣고 페이지 하면 띄어쓰기 되죠. 우리 키보드에 스페이스바 눌리면 띄어쓰기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넣어줘요. 그리고 확인 눌려볼까요? 오, 밑에 잘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지 방향 어디 있느냐? 페이지 탭에 있습니다. 페이지 탭. 용지 방향 가로죠? 가로로 바꿔주시고요. 뒤에 보니까 용지 높이가 1페이지로 인쇄할 수 있도록 자동 맞춤 해냈죠? 자동 맞춤 옵션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 시험자에서 그냥 잘했다고 확인해서 다음 문제 넘어가지 말고요. 반드시 인쇄 미리 확인해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이콘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요 밑에 첫 번째 아이콘이 여백 표시 아이콘이고요.
이건 확대 축소 아이콘이에요. 여백 표시 아이콘을 누릅니다. 여백 봐야 됩니다. 왜? 정 가운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왼쪽하고 오른쪽 공간이 같아야 되고요. 위쪽과 아래쪽 공간이 같아야 되는데 다릅니다. 그죠?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위에는 넓어? 높이가 높아. 그 말이죠. 이게 좀 더 쉽게 말해서 높이가 높이가 좀 길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 뭐 하냐면 이 S시키 누르시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인쇄 영역을 안 잡으면 무조건 엑셀은요. 1행부터 출력됩니다. 여기 지금 데이터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요 정도의 흰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위쪽 공간이 길어 보이죠. 그죠? 이상한 거 아닙니다. 범위를 잡았으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다시 파일 가서 인쇄 눌러볼까요? 이 공간하고 이 공간하고 정확히 같습니다. 그런데 일행 때문입니다. 일행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페이지 번호 잘 나왔는지 보시고요. 그리고 야가 우리 자동 맞춤했잖아요. 야는 여러분들 1/1로 된 이 부분, 여기 전체 페이지거든요. 야는 꼭 1로 돼 있어야 돼요. 자동 맞춤했을 경우. 야가 2로 돼 있으면 설정 안 하는 겁니다. 아닌 거죠. 이러면 잘 된 겁니다. 그리고 ESC. 자, 여기까지가 워밍업 한 개 맞고요. 자, 넘어갑니다. 확인 문제, 복수 문제죠. 3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말 끄냐면, 이제 요거 닫고요. 이제 한 번 더, 연습 한 번 더 해보자. 그 말이죠. 파일 가서 완전 정복 01 여시고요. 자, 요번에는 여러분들 또 시트업을 할 건데요. 특정 범위가 주어진 데 있죠. A2부터 F27. 결과적으로 if A2부터 F27 범위 잡고 표 다네요. 그리고 컨트롤 1번 어디 간다? 모탭에 갑니다. 왜 가느냐? 셀 잠금을 적용하고 근데 수식 숨기라면 없죠.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확인. 그리고 하게 돼 있습니다. 차트도 있네요. 차트. 차트도 여러분들 수정할 수 없도록 잠가라. 차트는 이 흰 부분이 차트 영역이거든요. 요 사실. 차트 할 때 구성 요소 알려드리겠지만요. 뭐 딴 데 가지 말고 흰 부분을 클릭. 컨트롤 1번 모든 서식에 단축키니까 차트 영역 서식창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차트를 잠글 때는 어디서 해야 되냐면요. 마지막 아이콘 여기 올리시면 이름이 여러분들 크기 및 속성의 아이콘인데 속성이 가야지만 잠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콘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속성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밑에 잠금이 체크되어 있죠? 됐으면 그냥 닫으면 됩니다. 확인차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다 끝났고 이제 뭐 하면 되냐면요. 우리 장기인설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검토 탭에 가서 시트 뭐를 클릭.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봤더만은 허용할 부분이 기본 두 개는 허용해라고 적혀 있고요. 한 개 더 있습니다. 정렬도 허용하시오. 한 개 더 있었네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정렬 기능도 시트 보호돼 있더라도 사용하게끔 허용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체크. 그리고 암호는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암호는 시험에서 없습니다. 그냥 확인만 누르시는데요. 여러분들, 자, 확인해 볼까요? 차트 선택해 보세요. 선택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다음에 요 셀 아무 데나 가서 아무거나 지워 보세요. 딜리트. 시트 보호돼 있다고 떼야 되겠죠? 이렇게 나오면 잘 된 거고. 한 개 더 있습니다. 원래는 페이지 레이아웃 미리 보기 말고 요게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문제가 한 개 더 나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우리 책에서는 여기까지만 끝. 원래 아까 우리 요거 아까 했던 거 요것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영역 조정하고. 지금 우리 책에서는 없네요. 자, 일단은 나중에 기출에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까지가 시트하고 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우리 또 쉬는 시간이 됐네요. 10분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그 페이지 레이아웃에 대해서 또 한번 해볼게요. 닫기 하시고요. 요번에는 34페이지 완전 정복 02를 읽겠습니다. 자, 일단 인쇄 관련인데요.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가서 우선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를 띄우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아까 똑같죠? 정 가운데로 인쇄, 페이지 가운데에 맞춤 나왔습니다. 여백 탭. 두 개 다 가로, 세로, 두 개 다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몇 페이지 상단 왼쪽 구역에 머리글 설정하시오. 끝에 돼 있죠? 그 머리글, 바닥글 탭에 가서 머리글 편집. 그리고 구역은 왼쪽 구역이니까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날짜를 넣는 거네요. 날짜 넣을 때 보시면, 표시를 보시면요. 인쇄 날짜는 글자가 찍혀야 되거든요. 요거는 직접 입력합니다. 인쇄 날짜라고 타이핑 하시고요. 오타나면 안 됩니다. 띄우고, 콜론 띄우고, 그 다음에 날짜 들어갈 부분은 입력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여기에 날짜는 7이죠. 7 아이콘 클릭. 엔드 날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띄어쓰기 하셔야 되고요. 근데 파란색 글씨로 해야 됐죠? 블럭을 쫙 잡습니다. 블럭을 잡고, 텍 서식 가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글자 색깔은 요거거든요. 색. 얘를 눌러가지고, 파랑은 표준색에서 오른쪽 기준에서 세 번째. 파랑이라고 나오죠? 얘를 클릭. 요 색깔로 들어갈 거다. 그리고 확인. 그럼 색깔이 바뀌었죠, 그죠? 그리고 확인 눌러보시면 여기 파란색 글씨로 그 왼쪽 상단에 출력되어 있습니다. 그럼 잘 된 겁니다. 그리고 인쇄 영역은 시트 탭에 가서 하시면 돼요. 인쇄 영역의 컷을 딱 두고 범위를 잡아 보겠습니다. A2부터 F20까지 잡는 거예요. F20까지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잡혔던 범위가 들어갈 거고요. 눈금선과 행렬머리글도 인쇄되도록. 이 말은 눈금선 체크, 행렬머리글 체크. 두 개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눈금선은 우리 범위 잡았던 영역에 비어있는 여러분들 부분이 없다 보니까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그런데 체크해놨으니까 뭐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다음 인쇄 미루. 여백 표시 아이콘 눌려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똑같아야 돼요.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여백이 다 동일해. 공간이. 그리고 제일 위에 보면 인쇄 날짜가 찍혀있어야 되고요. 행렬 머리글이니까 여기에 A하고 숫자가 출력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눈금선은 볼 수가 없네요. 그죠?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여기까지는 잘하신 거예요. 제가 일부러 잠시 확장을 시켜가지고 눈금선이 어떤 건지 보여드리면 인쇄율이 좀 더 많이 잡겠습니다. 요 정도 비어있는 걸 잡겠습니다.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 보면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 요게 점선 같은 게 보이죠? 이게 눈금선. 음, 출력 잘 되고 있습니다. 잠시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까지가 여러분들 끝났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우리 뭐 했냐면 1번 다 끝났습니다. 기본적.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간 나실 때마다 기출 문제 1번을 한번 풀어보셔야 되는데요. 16개. 자, 보고 필드, 조건부 서식, 페이지 레이아웃, 지터보 요걸 했거든요. 15점.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할 것은 이제 분석 작업입니다. 요거 픽업 테이블 작성. 요 부분이 잘 틀리거든요. 요 부분부터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책은 좀 뒤로 넘어갈까요? 어, 92페이지를 봅니다. 이제 분석 작업 20조를 위해서 두 가지 기능을 연습할 건데요. 자, 그러면 요 파일은 닫아버리고요. 요번에는 3장 출제 유형 01 들어가서 상위로 이동할 때는 요 올라간 화살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3장 출제 유형 01 그게 출제 유형 01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 맞습니다. 음. 자, 외부 데이터를 불러와서 픽업 테이블을 만들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일단은 제일 처음에 일단 픽업 테이블 보고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요약 분석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 데이터를 불러와서 픽업 테이블 작성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부 데이터 불러왔을 때 픽업 테이블은 이제 구성 요소가 있거든요. 구성 요소 넣기 전에 픽업 테이블을 만들 위치, 넣을 위치를 설정하셔야 돼요. 이제 그림을 볼 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때 제가 프린터물을 드렸던 적이 있죠? 그거 잠시 프린터물 잠시 꺼내봅니다. 기출 프린터물이죠. 거기에 우리 교재는 구성 요소가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뭘 보냐면 프린터물 여러분들 12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이 피벗 테이블 구성 요소를 먼저 알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개 넣어놨어요. 일단은 결과가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 여러분들 이 결과는 사용자가 수험자가 이 그림을 보고 배치할 줄 아셔야 돼요. 우선 1번 물품 코드가 제일 위에 지금 프린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펜 색깔 좀 바꾸고요. 이 물품 코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 픽업 테이블 구성해서 필드 자리, 필드 자리. 그 필드 자리에 물품 코드를 걸어서 필드를 걸어서 놓으면 어 엑셀의 시트에 어디 들어가냐면 피벗 테이블 만드는 위치가 요인데요. 빈 행이 들어가고 그 위에 들어가 이 부분이 필터잖아요. 그래서 물품 코드를 필터에 넣었을 때 이렇게 딱 들어가요. 행에 여러분들 주문 일자를 배치하면 주문 일자 필드가 들어가고 행 방향인 아래 방향으로 데이터가 쭉 배치가 됩니다. 이게 행자리. 열에 여러분들 만약에 등급을 배치했다면 등급 필드의 데이터가 필드명이 나오고 오른쪽 방향인 열 방향으로 비회원, 정회원, 주내원이 들어가거든요. 자, 이게 이제 열에 나왔을 때 결과 그림에서 출력되는 부분이고요. 등급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요 안에 계산된 숫자가 있죠. 나는 값, 시그마 값, 영역이거든요. 여기에 필드를 배치하면 계산이 돼요. 숫자 데이터는 여러분들 기본이 합계가 구해지거든요. 그래서 시그마라는 것은 자동 합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량의 합계, 단가의 합계가 요 영역인 값, 시그마 값 영역에 함수명, 필드명, 함수명, 필드명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그림은 수량과 단가의 필드를 연지 끊기는 거니까. 어, 여러분들 두 개를 배치한 거죠. 그래서 수량과 단가를 필드 목록에서 걸어서 놓으시고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 배치가 가능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배치하기 전에 우리 외부 데이터 불러오는 마지막 단계 창에서 pivot 테이블을 배치할, 즉, 넣을 위치를 제시하거든요. 어디에 만들 거냐.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 B2부터 pivot 테이블 만들면 참조로 필트는 pivot 테이블이 들어가는 시작 요 부분에서 한 행이 들어가고 위에 필트가 들어가거든요. 필드가. 만약에 B2에 만약에 pivot 테이블을 만든다면 야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림 보고 B4의 pivot 테이블이 만들 위치라고. 이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이 작업이 안 되면 여러분들 추가 작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참조로 필드를 배치하면 이 실제 필드명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행 레이블, 열 레이블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책에 잠시 보면 두 번째 화살표에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만약에 설정을 하면 행 레이블, 열 레이블이었던 이름이 실제 필드명으로 변경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책에서 첫 번째 화살표하고 두 번째 화살표까지는 기본 작업이에요. 그것을 못하면 야는 막바로 0점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심각하게는 여러분들 재수를 준비하신다. 이게 여러분들, 에이, 뭐 10점 날라가는 건데, 별거 있겠나? 상당히 큽니다. 10점이. 커만했어요. 1급에서.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대충 보면 안 됩니다. 요거.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배치를 우리가 제가 설명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조금 약간 답답해가지고 책을 넘겨가면서 책 보고 따라하다 보면 제 설명을 놓쳐버려요. 그런 분들은 만족은 할 수 있어요. 왜? 그대로 뺏겼기 때문에. 그런데 해봐라 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책을 봐야 돼요. 문제를 봐야 돼요. 자, 배치는 요거 제가 넣어놨고요. 여러분들 잠시 참조한 거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요겁니다. 좀 내려놓고. 자, 외부 데이터를 어떻게 갖고 오는지부터 아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외부 데이터 불러오는 것은 시험에서 총 외부 데이터 파일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액세스가 거의 많이 나왔고요. ACCDB가 뭐냐면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학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급여 뒤에 점 뒤 확장자가 ACCDB죠.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기 있는 특정 데이터를 갖고 와서 테이블 안에 있는 필드를 갖고 와서 만드는 작업이 있고요. 엑셀 파일, 다른 엑셀 파일을 열어서 특정 시트 데이터를 갖고 온 작업이 있어요. 그 다음 CSV는 콤마 세브 약자거든요. 쉼표로 분리된 텍스트 파일입니다. 성질은 야 똑같아요. 텍스트하고. 그래서 이 두 개 파일, 총 요 세 개죠. 요 세 개는 갖고 오는 방법이 좀 틀립니다. 근데 공통사항이 있어요. 네 가지니까. 좀 빠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려와서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내가 쓰는 버전이 365 버전이면 업데이트 버전이거든요. 메뉴가 없어요. 참조로 책 보시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책 따라하려고 떡 봤더만 메뉴가 없는 이유가요. 여러분들 1번 보시면 93페이지에 데이터 탭에 가서 데이터 가족 이미 변환 그룹에 데이터 가족이 딱 눌리면 그림에서는 아주 깔끔하게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에서를 클릭합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잠시 들어가 볼까요? 경로대로 데이터 탭에 가서 액세스 불러는 방법이 있네요. 여기에 데이터 가족이 변환 그룹이 있어요. 왼쪽에. 그러면 데이터 가족이 눌려보면 요 안에 보시면 기타 원본에서 갖다 대면 책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쿼리가 없죠?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없습니다. 어, 책에는 있죠. 이거 2016 버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설명이. 안, 업데이트를 아예 안 시켰거든. 음.
그런데 2021 버전 업데이트 버전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도 없어요. 2021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따라오고 싶은데. 꼭 이렇게 할 필요성은 없는데 꼭 마이크로소프트 콜이라는 메뉴를 쓸 필요가 있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 문제부터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 콜이라는 용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질입니다. 요청, 요구란 뜻입니다. 사용자가 특정 기능을 요구하면 콜이라는 이 기능이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해당 데이터를 추출도 해주고 정렬도 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또한 외부 데이터 특정 필드를 가져오는 작업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참조로 마이크로소프트 콜이라는 메뉴를 점점점이라는 메뉴를 반드시 쓰는 경우가 있고 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쓰지 않는 경우, 안 써도 되는 경우를 먼저 설명드리면요. 주로 액세스에 있는 파일이죠. 포인트가 이거요. 외부 데이터가 X 파일일 경우입니다. 딴 것은 이걸 쓸 필요가 없어요. 일 경우인데 여러분들 어, 어떤 테이블에 있는 모든 필드를 가져와서 필요한 필드만 배치 작업을 하는 경우거든요. 작업을 하는 경우는요. 여러분들 굳이 이 쿼리 메뉴를 쓸 필요가 없다. 그럼 뭐 뭘로 써야 됩니까? 그건 좀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시험에서 이런 게 있어요. 2번. 반드시 마이크로소프트 콜이라는 메뉴를 사용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어떤 액세스 안에 있는 테이블에서 특정 필드를 가져와라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필드만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골라서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 메뉴가 해줘요. 그 그림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4번에 보시면 책에 열 선택이라는 창이 뜨는데요. 거기에 왼쪽에서 여러분들 필요한 필드만 가져온 그림이 2번 동글뱅이 빨간색 그 그림이거든요. 고를 때는 이거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메뉴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시험장에는 어쩝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들어가 있어요. 이거 넣어놨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는 없잖아요. 학원이나. 그러면 이 메뉴를 쓰는 방법,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걸 알려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는 메뉴가 보이지 않을 경우는요. 이전 시스템에 있는 기능을 사용하는 게 바로 우리는 레거시, 레거시 용어. 이전 시스템에 사용했던 메뉴가 너무 그리워가서 이걸 좀 쓰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레거시를 넣어놨어요. 예전 거 좀 쓰고 싶으면 여기에 추가를 시켜라. 그게 레거시. 의미가 이거예요. 그럼 레거시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추가하는 경로, 파일 탭에 가서 옵션 올려가지고 데이터 메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가면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에서 레거시 기능을 쓰겠다 이겁니다. 야를 체크하면 추가가 됩니다. 한번 요거 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집에 가셔가지고.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위에 파일 탭에 가서 여러분들 제일 밑에 여러분들 좀 올릴게요. 제일 밑에 옵션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 그리고 엑셀 옵션 창이 뜨죠. 여기서 여러분들 데이터 탭에 갑니다. 데이터 메뉴. 거기에 보면 레거시 데이터 가져오기 마법사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상위 버전은.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에서 레거시가 있죠. 얘를 체크합니다. 그러면 책처럼 쓸 수 있어. 체크. 그리고 확인. 자, 다시 안 가볼까요? 들어가 있는지 데이터 탭에 데이터 가져오기 따로 메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레거시 마법사가 추가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게 딱 보이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책에 좀 적어놨다면 좋았는데, 안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추가해서 쓸 때가 있다 보니까. 자, 그런데 우리 이 문제는 책 보시면요. 쓸 이유가 없습니다. 급여 액세스의 명단 테이블 안에 거 쓰시오. 뭐 특정 필드를 제시하지 않았죠? 그런 경우는 굳이 이렇게 애쓸 필요 없고요. 내려가서 모든 필드들을 가져와서 픽업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 쓴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럴 때는 제일 빠른 것은 이겁니다. 기존. 음. 여러분들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 그룹에 가면 기존 연결이 있거든요. 이거 늘리면 돼요. 그 전제가 특정 필드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을 경우. 자, 우리는 이걸로 갈게요. 책대로 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시간 싸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공통사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갈 필요 없고요. 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액세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요거죠. 모든 필드를 가져와서 피벗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액세스든 엑셀이든 CSV든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이든 모두 공통입니다. 요 아래 메뉴. 그것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여러분들 요것을 데이터 탭에 가서 여러분들 데이터 가져오기 변환 그룹에 기존 연결을 클릭하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데이터 탭에 가면 여기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요. 데이터 가져오기 변환 그룹에 기존 연결 있죠? 이거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져오는 방법 더 찾아보기. 파일을 이제 열라고 더 찾아보기. 그러면 우리 참고로 시험장에 가시면요. 엑셀의 외부 데이터는 어디 있냐면 시험장 가시면요. C 드라이브 안에 여러분들 OA 폴더 안에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OA 폴더가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감독관한테 손 들어가지고 감독관님 OA 폴더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간혹가 세팅할 때 이것을 누락시킬 때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바로 질문하셔야 되죠. 왜 OA 폴더 왜 없습니까?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있는데요. 하면 할 말 없지만은 없을 때는 말씀하시면 돼요. 우리는 OA는 없고 윈도우 C로 가셔가지고 로컬 디스크 C죠. 오늘 경로 좀 들어가야 됩니다. 원래 OA가 요한 있다죠. 우리는 2024 1급 더블 클릭 엑셀 들어가서 작업할 많이 들어가네요. 3장 출제 유형 01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더블 클릭. 여기에 급여라는 액세스 파일이 보이시죠? 야를 더블 클릭 따다 하면 요 창이 안 뜹니까? 뜨죠? 여러분들 이 창을 보시고 책 넘기셔가지고 요 창이 막바로 94페이지에 8번입니다. 8번이에요. 8번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요까지 작업을 하면 5초를 아낄 수 있습니다. 시험관사는. 굳이 앞에 갈 필요 없어요. 어차피 앞에 설명도 모든 필드를 갖고 와서 이 창이 뜬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특정 필드를 갖고 와서 할 때는 아까 콜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여기서 우리 픽업 테이블 보고서 만들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시험장 가면 이걸로 해놓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다시 해야 됩니다. 표 기능으로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요거 실수도 합니다. 요거 놔둬놓고 요거 지정해서 하면 표 기능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들어가 버립니다. 픽업 테이블 보고서로 바꿉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건 요소부터예요.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는 픽업 테이블을 만들 시작 위치 주소를 찍는 거거든요. 여러분 책 보시 그 앞에 문제 볼까 이제? 문제 봐야 됩니다. 설명 좀 이따 보시고. 그 그림을 이제 펜을 딱 드시고요. 메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B2에
직급이라는 피벗 테이블이 들어갔잖아요. 시작이. 그죠? 형태가 B2부터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 맞고요. 요 주소가 틀리면 블럭을 잡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눌러도 관계없고 그 주소를 찍어주면 지워지면서 그 주소가 찍혀요. 꼭 딜리트 키 누릴 필요 없습니다. 블럭을 잡았다면 B2를 클릭, B2, R을 클릭, 그리고 확인. 오. 그러면서 오른쪽에 여러분들은 필드,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쪽에 여러분들 보이시죠? 오른쪽에 이제 배치를 해요. 야가 뭐냐면 여러분들 야가 필드 목록이에요. 여기 있는 것을 각 구성 요소의 그림을 보고 배치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책 보시면요. 직급은 과장, 대리, 부장, 사원이 아래 방향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아래 방향 무슨 방향? 행방향. 그럼 행에 직급이라는 필드를 나중에 배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책을 보십시오. 학계 기본급, 학계 상여금, 학계 급여학교는 학교값을 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급, 상여금, 급여학교는 어디 배치한 거다? 시급학과. 지금 배치는 안 하고 그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이런 필드 배치한 필드는 안 보이고요. 열에 배치한 필드가 안 보입니다. 열에 배치했다면 여러분 학계 기본급 위에 필드명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열 방향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데이터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이 그림은 행의 직급, 시그마 값의 기본급, 상여금, 급여학기를 배치한 거거든요. 자, 그것을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땡겨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필드 목록이 있죠. 자, 여기서 어떻게 배치하냐면 여기 적혀 있죠. 아래 영역 사이에 필드를 걸어서 놓으십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 직급이라는 요 필드를 걸어서 행에 놓으세요. 그러면 여기 턱 들어갑니까? 이 자리에? 그죠? 들어가죠? 요 직급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배치하면 요 실제 필드명으로 안 찍히고요. 행 레이블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어. 자, 나중에 바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시그마 값에는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기본급을 먼저 걸어서 넣습니다. 여기. 그러면 기본급이 C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밑에 여러분들 상여금을 걸어서 놓으시고 이 순서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급여 합계를 걸어서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순서 맞는지 보시고 기본급, 상여금, 급여 합계. 지금 제가 끌다가 엉뚱한 거 갖고 왔는데 어쩝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버리느냐? 이해가면 잘못됐다. 그러면 엑셀로 꼴속 받고 버리면 됩니다. 없어져요. 다시 갖고 오면 됩니다. 잘못했으면. 급여학계죠. 급여학계를 놓으시면 되죠. 그래서 기본급, 상여금, 급여학계. 세 개가 맞는지 보시고, 여기까지 안 된 분들 있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배치가 다 끝났고, 여러분들 이제 책 보시면 두 번째 화살표 끝에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형식으로 바꾸라는 소리는 나 이거 실제 필드명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가 늘 나온 이유가 여러분들 출제하신 분들이 이렇게 내면 수험자가 야, 그거 뭔지 알겠습니까? 필드명으로 바꿔줘야지만 배치를 할 수 있겠죠. 항상 이렇게 나온 제시합니다. 그럼 실제 필드명으로 바꾸는 방법. 자, 피벗 안에 두세요. 피벗 안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요 위에 보면 피벗 테이블 분석 탭과 디자인 탭이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선생님 집에서 했더만은 안 나오던데요 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빈 셀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 두고 하면 피벗 테이블 메뉴가 안 생겨요. 그래서 피벗 안에
두면 야가 탭 메뉴가 생깁니다. 그래서 안에 두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어디서 할 거냐면 디자인 탭에 가시면 됩니다. 가서 여러분들 레이아웃 그룹의 왼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고서 레이아웃이라는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여기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책 보면 힌트가 있죠.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거 보고 가는 거죠. 뭐.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행 레이블은요. 압축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개요 형식으로 늘려볼까요? 오, 실제 필드명으로 바뀌었어요. 요겁니다. 자, 그리고 참조로 여러분들 보고서 레이아웃에서 여러분들 테이블도 실제 필드명을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왜 똑같은 것을 두 개 내놨느냐? 좀 틀립니다. 여기 보시면 개요는 파란색 선에 회색 선이 밑에 있고요. 한 단계 하위에 있고 테이블은 나란하게 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행 레이블에 필드를 두 개 이상 배치했을 때 데이터가 나란하게 표시할 거냐, 하위 데이터는 한 단계 밑에 표시할 거냐, 그 차이점이에요. 그럼 제가 일부러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직급에 그냥 한 개 더 넣어볼게요. 뭐 부서를 잠시 넣어보겠습니다. 밑에. 그럼 넣으면 여기에 확장 축소 단추가 생겨요. 이 안은 뭐냐면 넣으면 확장된 게 딱 보이는데요. 어, 지금 과장하고 총무부는 필드가 틀리거든요. 그러면 아까 개요기 때문에 한 단계 하위 데이터 밑에 넣는 요 데이터 하위 데이터라거든요. 그게 한 단계 밑에 출력되지만은 자 제가 보시면 테이블 형식을 바꿔볼게요. 나란하게 안 옵니까? 오면서 부분합까지 나옵니다. 음. 그러면 필기시험에서 이렇게 내놓고 이것은 여러분들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한 그림이다 하면 틀린 거죠. 그죠? 필기시험은요, 실기를 다 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설명을 잠시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개요하고 테이블은 틀립니다. 모양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차이점 잠시 언급한 거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요까지 배치하면 우리 어디까지 한 거냐면요. 딱 두 번째 화살표가 끝난 겁니다. 요것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어. 그래서 오늘은 요까지만 할 겁니다. 요것을 여러분 잘 모르면 집에서 한 번만 더 연습하시면 돼요. 요것은 닫지 말고 저장해 놓으세요. 저장하고 내일 연결해서 할 거거든요. 요까지 저장해 놓고 여러분들 닫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